그때 방송을 켰는데 오늘 처음으로 낮에 한번 켜봤습니다. 하방 관점자들이 진짜 많이 늘어나서 근데 너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왜 사람들이 하방을 보는지 뭐 알거든요. 그냥 뭐 가격 떨어지고 지금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하방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건데 빌드 살짝 빠졌는데 알트가 모갈통이 터지네요. 지하 끝까지 내려가네. 그러니까 제가 매번 좀 답답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그 알트들은 지금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기술이 묻어가지고 막 건강하게 상승한다기보다는 그냥 각 알트마다 세력들이 있어요. 당연히 발행사가 있을 거고 VC들이 있을 거고 그걸 움직이는 또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력들이 들어와서 가격을 펌핑 시켜서 개미를 태우고 이렇게 펌핑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알트들은. 근데 지금처럼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없이 막 이렇게 은행들한테 경고를 하고 은행들이 암호화폐 기업을 상대로 커스터디 서비스를 못 해주니까 돈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트들은 빠지는 게 당연한 거고, 전에 말씀드렸죠. 스트레스 테스트 할 때 은행에 가지고 있는 커스터머즈 뱅크한테 이제 니들 보유하고 있는 예금 자산의 15%만 암호화폐 기업들 커스터디 서비스를 해줘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은행에서 그냥 헤지 펀드들한테 다 그냥 돈 빼라고 한 거예요. 예, 돈 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현금화 시켜야 되니까 알트에 각 들어있는 세력들이 알트 코인 정리하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그거 소각하면서 은행에서 돈을 뺀 거예요. 그래서 현금화 시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알트는 사실 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불안했던 게 또 뭐였냐면, 특히나 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헤지 펀드들이나 암호화폐 기업들이 들어와서 유동성을 공급을 해줘야 개미도 타고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렇게 암호화폐를 살 수가 없으니까, 알트 코인을 살 수가 없으니까 지금 조금 답이 없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미국 스트레스 테스트 끝나고 나면 은행들이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창구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것도 지지부진했고,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유럽에서 서클을 USDC 발행할 수 있도록 라이센스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엄청 큰 호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에 대해서 별로 언급이 없어가지고 제가 오늘 좀 그렇게 제목을 자극적으로 해가지고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그로는 아니었어요. 정말 어그로 아니었고 저는 엄청 큰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에 뭐 이렇게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차츰차츰 이제 세력들의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이제 통로가 생겼으니까 저는 그걸 엄청난 호재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미국 독주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뭐 규제도 하고 지들 마음대로 했는데 유럽이 미카법 지금 발의하면서 이렇게 바로 서클 라이센스 이렇게 준다는 거는 유럽은행 통해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라는 얘기거든요. 그 규제 안에서. 그렇게 된 상황이라서 저는 엄청 좋은 호재라고 봅니다. 호재라고 보고요. 지금 시청자 수가 좀 제법 빨리 느네요. 다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줘야 됩니다. 예. 제가 영상 업데이트 하니까 조회수가 이제는 제법 나와요. 한 만 회 정도, 만 회 이상도 막 나오고 하던데요. 라이브는 이제 제가 자주 안 하다 보니까 상위로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비트코인 시즌 종료. 비트코인 시즌 종료는 뭔 시즌 종료예요? 시즌 종료인데 여기 왜 들어오셨어요, 대체? 이유 한번 물어봅시다. 시즌 종료인데 여기 왜 들어오셨어요? 하여튼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좀 쳐주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올린 영상 있잖아요. 그게 엄청난 호재라고 생각을 해요. 왜 특별히 제가 더 호재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번에 제가 불장이 뭐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던 이유가, 이제 암호화폐 기업이나 헤지펀드들이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좀 많이 막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불안했었던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불안했었는데 지금 어찌됐든 그런 세력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예, 어서오세요.
저는 그게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번 불장도 머지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더리움 스테이킹 불가는 악재죠. 그거는 되게 큰 악재는 맞아요. 큰 악재는 맞는데, 롱 청산시키기 위한 움직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잠시만요. 한번 볼게요. 지금 청산 때 매물이 좀 생겼는가?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지금 59.7K에 지금 청산 매물대가 조금 생기긴 했는데요. 이것도 뭐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라서. 예, 감사합니다. 이더리움 스테이킹 같은 경우에, 스테이킹 불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엄청 큰 악재긴 해요. 엄청 큰 악재긴 한데요. 이게 한편으로 봤을 땐, 그러니까 제가 매번 이렇게 강조 드리는 게 어떤 거냐면, 제가 제 영상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무조건 제 영상을 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각종 이슈들이 왜 나오는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기사 하나 나왔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뭐 사고 팔고, 이거는 저는 현재로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스테이킹 불가가 왜 악재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SEC가 이더리움 ETF를 승인할 때 스테이킹을 빼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더리움은 지금 증권이 아닌데,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스테이킹 같은 경우에는 증권으로 분류한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더리움 뿐만이 아니라 스테이킹을 하고 있는 모든 이제 알트들이 적용이 되는 거고, 그 스테이킹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프로젝트들도 전부 이제 브로커 역할을 한다. 이래서 이제 조금 그게 또 소송을 걸고 막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제가 이 전전 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 법원의 스탠스가 바뀌었다고. 그게 뭐냐면 법원이 SEC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부적으로 니들이 내부 판사를 이용해서 뭐 어떤 판결이나 이런 거 하는 거 이제 못 하도록 했고, 그러니까 그런 법원이 이제는 좀 SEC한테 불리하도록 집행을 조금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부분도 다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더리움 스테이킹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요. 지금 ETF 발행사들이 이더리움 현물을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스테이킹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제 이전에 올렸던 영상들을 보면 그런 게 제가 그냥 지금 와서 끼워 맞추기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 달 전, 두 달 전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더리움을 지금 사도 좋은 이유는, 이더리움 ETF가 나왔을 때 지금 비트코인처럼 OTC 거래로 막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이 없다. 그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지금 계속 매입을 했었고, 발행사들이 그걸 보유를 하고 있었고, 추가적으로 GBTC 매도 압력이 있던 거를, 그걸 블랙록이 다 흡수를 했잖아요. 그랬고 채굴장 물량들도 이제 다 많이 가지고 왔고,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가지고 올 수 있는 물량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 물량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해봐야 코인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물량 조금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도 미니를 이번에 바로 또 출시를 하잖아요. 신청을 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나머지 물량은 보면 다 스테이킹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스테이킹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게 ETF는 스테이킹도 금지되어 있으니까 굳이 얘들이 그걸 팔아가지고 뭐 이득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SEC가 스테이킹을 건드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발행사들이 이더리움 물량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뇌피셜을 말씀드리자면,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만약에 지금 막 금지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풀어줄 건 제가 봤을 때 ETF 쪽이라고 보이거든요.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요,
거래소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암호화폐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가지고 막 알트 코인들 막 가격 펌핑 시키고 이런 거 좋아하지 않고 그냥 니들 달러 이용해가지고 ETF나 사 이런 느낌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금 그래 왔던 것 같고, 근데 이번에 유럽에서 미카법 발의하면서 이런 일이 딱 생겼다는 게, 저는 이제 미국이 마음대로 그렇게 지들 마음대로 제재하면서 은행들 통제하고 막 ETF로만 코인 살 수 있도록 막 이렇게 만들지는 못할 것 같다. 이제는 미국의 스탠스도 좀 변할 것 같다. 플러스 바이든이 지금 암호화폐보다는 주식시장을 조금 띄우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진짜 알게 모르게 많이 짓밟고 있거든요. 가격이 못 오르도록. 근데 바이든의 지지율도 지금 이제는 많이 또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질문 좀 읽어볼게요. 미국 은행가들 지들이 이자 받아 먹으려고 이도 괴롭히는 거 아님? 이더 맥시들 알박기 하고 물량 안 내놓나 보네. 허시님, 7월이 끝날 때쯤에는 비트 투자자들 웃을 수 있겠죠. 진짜 7월 말까지 80K 도착해 주길. 야, 7월 말까지 80K는 조금 욕심이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은 지금 당장이 어떻게 된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건 다 뇌피셜이에요. 제가 만약에 암호화폐 기업이고 헤지펀드라고 하면요, 유럽에서 지금 당장 뭐 유럽에 뭐 기반을 갖추고 뭐 법인을 설립하고 거기서 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막 이런 것보다는 이제 유럽에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니까 이제 미국도 스탠스가 변할 거고, 그러니까 미국의 변화되는 모습들을 조금 지켜보지 않을까. 미국도 이제 좀 명확한 규제를 하는 방향을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가격이 펌핑한다 이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암호화폐 기업이나 이런 세력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는 열렸으니까, 유럽이라는 통로는 열렸으니까 그 통로를 일단 보류해 두고 미국에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뭐 계속 규제를 하고 힘들게 만든다 그러면 유럽 쪽에다가 기반을 갖추겠죠. 예. 50K 깨져야 개미가 좀 털릴 듯요. 50K는 확실히 깨질지도. 개미가 털리고 이런 거 지금은 상관없어요. 예,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지금 뭐 어디서도 다 막 개미를 털어야 가격이 올란다, 개미를 털어야 가격이 올라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개미 털기 할 수 있는 세력들이 없어요. 많이. 그런 헤지펀드들이 지금 많이 없어요. 들어오질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번스타인은 비트코인 가격 2025년 20만 불 예상하는데 허치는 내년 비트코인 가격 얼마까지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도요, 뭐 저는 그냥 라이브는 제가 되게 편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냥 제 생각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2025년에 얼마 갈지는 제가 예상을 못 하겠어요. 얼마 갈지는 예상을 못 하겠는데, 지금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였냐면, 지금 막 SEC랑 미국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게, 내가 볼 때는 가격이 하락하는 원인은 맞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상 투자자 보호는 맞다. 왜냐면 세력들이 들어와서 옵션 거래해서 막 롱 치고 쇼 치고 가격 엄청나게 펌핑 시켰다가 개미 태워가지고 또 가격 엄청나게 하락시키고 개미 물리게 만들고 막 이런 작업들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졌거든요. 세력들이 장난질을 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세력들도 달러로 그냥 시장에서 구매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들이 이제 한국으로 치면 한국 주식 보면 작전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력들 들어와가지고 막 개미 태워가지고 펌핑 시키고 막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 그런 짓을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알트코인, 특히나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세력질을 하지 말라고 미국이 규제를 계속 하던 거였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지금 이렇게
단기간에는 가격 하락의 요인을 만들고 있지만 어찌됐든 나중으로 봤을 때는 장을 조금 건강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기관들이나 이런 쪽에서 비트코인을 채택할 확률도 추가적으로 높아지겠구나, 나중을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올해 대선 있을 때까지 뭐 가격이 뭐 하나로 해서 뭐 한 1억 5천, 1억 8천 이때쯤에서 뭐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저는 그냥 큰 조정 없이 꾸준하게 장기간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근데 지금 유럽에서 어찌됐든 USDC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은행을 통해서 발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니까 이제 또 세력들이 들어와서 가격 펌핑 시키고 이런 세력질을 다시 또 할 수 있는 판이 마련됐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될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암호화폐 기업들이나 이제 세력들, 막 헤지펀드들 들어와가지고 이제 막 가격을 또 펌핑 시키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러면 가격은 훨씬 더 크게 또 펌핑을 할 수 있겠죠. 근데 2025년 막 아니면 2024년 뭐 연말 이때쯤에 가격이 엄청나게 펌핑을 한다. 그러면 이제 또 큰 하락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대선 전까지 제가 봤을 때 이 가격보다 아래로 갈 것 같진 않아요. 네, 저는 그게 조금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긴 할 텐데 이게 헤지펀드들이나 막 이런 작업 세력들이 들어와서 개미들 붙여서 가격을 엄청나게 펌핑을 시키는지, 아니면 그냥 좀 규제들도 많고 하니까 적정선에서 천천히 우상향하는지,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세력들이 코인판 끌어올리기에 현재 시총들로는 힘들어서 코인 시장 그레이트 리셋 후에 올릴 거라는 얘기가, 그거는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냐면요,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거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시총이 높잖아요. 그래서 시총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처럼 그렇게 큰 폭등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니에요. 왜냐면 그 가격은요, 옵션 거래로 그냥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롱 치고 쇼 치고 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단기간에 펌핑을 시키는 건 시총하고 크게 많이 상관은 없어요. 그냥 지금 거래되고 있는 호가창 잡아먹고 올리면 되는 거니까, 그 단시간에 이제 개미들 태우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저는 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옛날 코인 시장은 진짜 좀 조막손들이 들어와도 막 알트, 좀 시총 작은 알트들은 들어와가지고 막 엄청난 펌핑 시키고 이런 작업들이 가능했잖아요. 근데 지금 시총이 커졌기 때문에 진짜 뭐 조막손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가격을 막 움직일 수는 없겠죠. 근데 지금 보면 펌핑을 시키려면은 펌핑 시킬 수 있어요. 네. 이더 20개 대 비트 1개, 허쉬님의 선택은요? 저는 무조건 비트죠. 이더 20개 스테이킹하고 내년까지 존버. 저는 무조건 비트입니다. 예. 저는 그냥 알트코인들은요, 그냥 시기를 보면서 조금 단타의 느낌으로 저는 가는 거고요. 좀 더 높은 수익을 보기 위해서 알트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그냥 온리 비트코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비트코인은 그냥 우량주라고 생각을 하고요. 알트코인은 테마주나 뭐 작전주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그냥 얘들이 기술이 엄청 좋아가지고 앞으로 뭐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하는 느낌이 아니고요. 그냥 어떤 세력들이 들어와서 어떤 이슈를 통해 가지고 개미들을 붙여가지고 더 펌핑 시킬까, 그냥 알트코인은 저는 그 정도로만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는 좀 틀리긴 하죠. 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 뭐 타알트랑 비교할 수는 없는데요. 일단 제가 알트를 지금 매매하는 건 그렇게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냥 작전주 들어간다 생각하고 테마주 들어간다 생각하고 그러고 이제 알트코인을 매매를 하는 거지. 제가 지금 방송을 올리고 하는 거는요, 오로지 그냥 비트코인입니다. 근데 알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도 이제 막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고 하면서 보면, 아, 이건 알트한테 조금 어떤 영향을 끼치겠다, 요건 알트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겠다, 이런 게 느껴지기 때문에 한 번씩 언급을 하는 거고요. 저는 그냥 온리 비트입니다. 예.